강포에서 외적을 쳐부순 일을 임금님께 보고하는 장계. 1592년 6월 14일. 전라좌도 수군철도사 신하 이순신. 삼가 무찌르고 붙잡은 일을 보고합니다. 전날에 경상도 옥포 등지에서 외선 40여 척을 불태워 없앤 사연은 이미 임금님께 긴급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적들이 잇따라 여러 척으로 대오를 지어 차츰 이동해 침범해 거제 서쪽 바닷가 여러 고을과 집을 불태우고 재물을 빼앗아 이익을 얻는 것이 촛불이 옮겨 붙는 것 같아 억울하고 분한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전라좌도 소속 수군을 징집해 모으고 다른 한편으로 전라도 우수사 이역기에게 힘을 합쳐 공격해 쳐부수기 위해 재빨리 진격하자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물길이 까마득히 멀고 바람의 순풍과 역풍도 예상하기 어렵기에 6월 3일까지 전라 좌수영 앞바다에 모두 모여 달려가 구원하자고 했습니다. 5월 27일 받은 경상 우수사 원균의 공문에 전선 10여 척이 이미 사천 곤양 등지까지 다가왔기에 원균은 배를 남해 경계 노량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모이기로 약속한 3일까지 기다렸다가 길을 떠난다면 그 사이에 패거리들을 끌어들여 산앞괴 날뛰게 될 걱정거리가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군관 전 만호 윤사공을 유진장으로 임시 임명했고 수군 조방장 정걸에게는 전라좌도 각 진포를 지휘할 사람이 없으니 흥양현에 머물러 방어하고 계책을 세워 대응하면서 비상사태를 대비하라고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게 했습니다. 5월 29일 신은 홀로 전선 23척을 거느리고 우후 이몽구와 함께 수군을 거느려 이끌고 기약한 날짜보다 먼저 길을 떠났고 전라 우수사 이역기에게는 사유를 갖추어 공문을 보낸 뒤 곧바로 노량 바다 가운데 도착했습니다. 원균은 단지 세 척의 전선을 이끌고 하동 선창에 옮겨 있다가 신의 수군을 보고 노지를 재촉해 와서 만났습니다. 적의 자취를 상세히 묻고 있을 때 멀지 않은 바다 가운데에 외선 한 척이 곤양에서 나와 사천으로 도망치려고 해안 기슭을 따라 배를 몰고 있었기에 선봉의 여러 장수가 노지를 재촉해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전부장 방답첨사 이순신과 남해 현령 기효근 등이 그 배를 추격해 붙잡자 외인은 육지로 올라갔습니다. 배를 깨부수고 불태운 뒤 멀리 사천 선창을 바라보았더니 산 하나는 7, 8리쯤 구불구불했습니다. 형세가 험준한 곳에 외적 무려 400여 명이 긴 뱀처럼 진을 쳤고 붉고 흰 깃발들을 어지럽게 꽂아 사람의 눈을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했습니다. 진 안의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는 별도로 설치한 장막이 있었는데 오가는 것이 뒤섞여 어지러운 것이 지휘를 듣는 듯 했습니다. 외선의 상황은 누각 같은 것 12척이 기슭 아래 열을 지어 정박해 있었습니다. 진을 친 외는 아래로 굽어보며 칼을 휘두르며 드러내 보이는 것이 업신여기듯 했습니다. 여러 배가 그 아래로 일제히 나아가 활을 쏘려고 했으나 화살의 힘이 미치지 않았고 그 배들을 불태우려고 했으나 바닷물이 썰물이 되어 판옥돼서는 쉽게 곧바로 뚫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높은 곳에 있고 우리는 낮은 곳에 있어 지형의 형세가 불리했습니다. 해도 저물고 있어 신은 여러 장수와 약속하며 말하기를 저 적은 아주 교만한 태도가 있으니 우리가 만약 거짓으로 물러나 가는 것처럼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배를 타고 우리와 싸우려 할 것이다. 우리가 중류까지 끌어내 힘을 합쳐 공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계책이다. 라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그런 뒤에 배를 돌려 물러나 1, 2에도 이르지 못했을 때
외적 200여 명이 진에서 내려와 반은 배를 지키고 나머지 반은 언덕 아래 떼지어 모여 포를 쏘며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싸우지 않는다면 도리어 약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곧 저녁에 밀려 들어왔다가 나가는 물때가 되었기에 점점 배를 쉽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일찍이 섬나라 오랑캐에 의한 전란을 걱정해 특별히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앞에는 용머리를 설치해 입에서 대포를 쏘고 등에는 쇠 화살촉을 꽂았고 안에서는 밖을 잘 살필 수 있으나 밖에서는 안을 살필 수 없습니다. 적선이 비록 수백 척일지라도 안으로 돌격해 들어가 포를 쏠 수 있는데 이번에 출동할 때 돌격장이 타도록 했습니다. 먼저 거북선에 명령해 그 적선에 돌진하게 해서 먼저 천자, 지자, 현자, 황자의 각종 총통을 쏘게 했더니 산 위와 언덕 아래 배를 지키는 세 곳의 외적이 또한 철환을 빗발치듯 어지럽게 쏘았습니다. 가끔씩 우리나라 사람도 서로 뒤섞여 쏘았기에 신은 더욱더 마음을 가다듬고 힘써 노지를 재촉해 맨 먼저 나아가 그 배를 곧바로 공격했습니다. 여러 장수도 한꺼번에 구름처럼 모여들어 철환, 장전, 편전, 필영전, 화전을 천자, 지자, 총통 등으로 비바람같이 쏘았습니다. 각자 그 있는 힘을 다했기에 소리가 하늘과 땅을 흔들었습니다. 중상을 입고 거꾸로진 놈, 부축해 끌고 정신없이 달려다니는 놈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대로 높은 언덕의 진으로 후퇴해 감히 싸우러 나올 뜻이 없었습니다. 중위장 순천부사 권준, 중부장 광양현감 어영담, 전부장 방답첨사 이순신, 후부장 흥양현감 배흥립, 좌척후장 녹도만호 정운, 우척후장 사도첨사 김완, 좌별도장 우후 이몽구, 우별도장 여도권관 김인영, 한후장 신의군관 전권관 가안책, 급제 송성, 참퇴장 전첨사 이응화 등이 번갈아 서로 드나들며 외선 전체 12척을 깨부수고 불태웠습니다. 우척후장 김완은 우리나라 여자아이 한 명을 찾아 얻었고 참퇴장 이응화는 외적머리 한 급을 베었습니다. 외인 등은 멀리 서서 자세히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발을 구르고 큰 소리로 소리 높여 슬피 울부짖었습니다. 신은 여러 배에서 용사를 뽑아 나아가 머리를 베고자 했으나 나무가 빽빽이 우거졌고 해도 저물었기에 도리어 해를 당할 염려로 수색해서 머리를 베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일부러 일본군 소선 몇 척을 남겨놓고는 끌어내 다 죽이고 붙잡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을 타서 뱃길을 돌려 사천 땅 모자랑포로 옮겨 진을 치고 밤을 보냈습니다. 맞부터 싸울 때 적의 철환이 신의 왼쪽 어깨를 맞춰 등을 뚫고 나갔으나 중상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신의 군관 봉사 나대용 또한 철환에 맞았고 전 봉사 이설은 전에 맞았으나 모두 죽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6월 1일 이른 새벽 경상우수사 원균이 신에게 말하기를 어제 서로 맞붙어 싸울 때 일부러 남겨둔 적선 2척을 타고 도망쳤는지 어떤지 자세히 살핀 뒤 더불어 전에 맞아 죽은 외를 수색해 머리를 베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원균은 패배한 뒤에 군사가 없는 장수로 조치하고 통제할 것이 없어 각지에서 서로 맞붙어 싸울 때 전에 맞거나 철환에 맞은 외인을 수색하고 찾아내 머리를 베는 담당을 했습니다. 6월 1일 진시에 그곳에서 곧장 되돌아와서 말하는 내용에 외적은 육지를 거쳐 멀리 도망갔고
다만 남아있던 배를 불태웠으며 수색해 죽은 외의 머리 3개를 베었고 그 나머지는 숲이 우거지고 빽빽해 끝까지 자세히 살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시에 배를 출발해 고성 땅 사량 바다 가운데에 도착해 멈추고 군사를 쉬게 하고 위로하며 진을 치고 밤을 보냈습니다. 2일 진시에 적선이 당포 선창의 주둔에 정박하고 있다고 듣고 4시쯤에 곧바로 그곳에 도착했더니 왜적이 무려 300여 명이 있었습니다. 반은 성에 들어가 불태우고 재물을 빼앗았고 또 많은 수는 성 밖의 험한 곳을 점거하고 모두 철환을 쏘았습니다. 외선은 판옥선 크기의 대선 9척, 중소선 모두 12척이 선창에 나뉘어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중 대선 한 척 위에는 층루가 우뚝 솟아 있었는데 높이는 3-4장 정도였습니다. 밖으로는 붉은 비단막을 늘어뜨렸고 막 내면에는 크게 황자가 쓰여 있었고 가운데에 외장이 있었는데 붉은색 햇빛 가리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기에 먼저 거북선으로 하여금 층루선 아래 곧바로 뚫고 들어가게 해 용의 입에서 현자 총통으로 철환을 위를 향해 쏘게 했고 또 천자, 지자 총통으로 대장군전을 쏘아 그 배를 깨부수게 했습니다. 뒤에 있던 배들은 교대로 철환과 전을 쏘았습니다. 중위장 권준이 돌격해 들어가 외장놈을 쏘아 맞추자 활시위 소리와 함께 넘어져 떨어졌습니다. 사도첨사 김원과 군관으로 흥양의 보인인 진무성이 머리를 베었습니다. 적의 무리들은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철환에 맞고 전에 맞은 놈들이 어지럽게 거꾸러졌습니다. 머리 6급을 베었고 그 배들을 다 불태운 뒤에 여러 배의 용사와 장수가 육지에 올라가 끝까지 추격해 수색해 머리를 베려 할 때 또 외대선 20여 척이 많은 소선을 이끌고 거제에서 와서 정박하고 있다고 적을 정탐하고 감시하는 배가 나와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거제는 지형이 좁아 서로 싸우기가 적합하지 않아 바깥 바다에서 적을 기다려 공격하기 위해 노지를 재촉해 바다로 나왔더니 그 적선이 오리쯤 거리에서 신등의 수군을 멀리서 바라보고는 도망쳐 바삐 숨으려 할 때 여러 배가 바깥 바다까지 추격했으나 해가 이미 어둡게 저물어 맞붙어 싸울 수 없어 진주 경계 창신도에 정박하고 주둔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같은 날 2일 당포에서 맞붙어 싸울 때 우후 이몽구가 외장선에서 금부채 한 자루를 찾아 얻어 신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채 한 면 가운데에 6월 8일 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서명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우시 축전수 하시바 지쿠겐 노카미 5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구정 유구수전 가메이 고래놀이 6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오칠한 상자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반드시 평수길이 축전수에게 준 부신 물건일 것입니다. 소비포권관 이영남은 그 외장선에서 울산의 여자 산업이 억대와 거제 여자아이 모리 등을 사로잡았습니다. 신이 직접 물었더니 억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15일여 전에 적에게 붙잡혀 외장에게 시집갔고 항상 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 외장은 키가 보통 사람보다 컸고 기력이 강하고 장사로 나이는 30 정도였습니다. 낮에는 배 위의 층루에 높이 앉아 있었고 노란 비단옷을 입고 금관을 썼습니다. 밤에는 방으로 들어와 곧바로 잤는데 잠자는 장막과 이부자리와 베개는 모두 아주 사치스러웠습니다. 각 배의 외들은 아침 저녁에 찾아와 인사를 하고 머리를 숙이고 명령을 들었습니다.
명령을 위반한 일이 있으면 봐주지 않고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때로는 혹 술을 갖고 와서 주기도 했고 웃거나 이야기도 했지만 오랑캐가 짓거리는 말이라 잘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울산, 동래, 전라도 등의 말은 우리나라 말소리와 같았습니다. 당일 2일 맞붙어 싸울 때 외장은 측루에 있었는데 전과 철환이 번갈아 집중되어 처음에 이마를 맞았을 때는 얼굴색이 태연했는데 전이 가슴 한복판을 뚫자 정신을 잃고 떨어졌습니다. 이로 보면 이번에 머리를 벤 외장은 반드시 축전수입니다. 3일 이른 새벽에 추도를 향해 출발하면서 인근의 크고 작은 섬들을 협공해 수색 토벌했으나 적의 자취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해가 저물어 고성 땅 고둔포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4일 이른 아침 당포 앞바다로 나아가 주둔하고 소선으로 하여금 적선을 정찰하고 감시하게 했는데 4시쯤에 같은 포 당포에 사는 토병 강탁이라는 사람이 산에 올라가 피란해에 있다가 멀리서 신등을 보고는 기뻐서 반가워하며 와서 보고하며 말했습니다. 이일 당포에서 맞붙어 싸운 뒤에 외인등은 죽은 외인의 머리를 많이 베어 한 곳에 모아 불태웠고 그대로 육지길로 향했으며 길에서 우리를 만나도 죽여 해칠 뜻이 없었고 소리 높여 슬피 울부짖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당포 바깥 바다에서 쫓겨난 외선은 지금 거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 장수와 거듭 약속을 밝히고 배를 출발하려고 할 때 전라도 우수사 이역기가 전선 25척을 이끌고 신이 주둔한 곳에 와서 만났습니다. 여러 배의 장수와 군사는 언제나 외롭고 약한 것을 걱정했고 잇따른 싸움으로 피곤하던 때였는데 지원 부대를 보자 모두들 기뻐 펄쩍펄쩍 뛰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은 그대로 전라우수사 이역기와 적을 쳐붓을 계책을 토론했습니다. 그대로 해가 저물기에 함께 거제와 고성의 양쪽 경계인 창량 바다 가운데로 가서 진을 치고 밤을 보냈습니다. 5일 아침에 안개가 사방에 끼었고 늦게 거쳤습니다. 거제로 도망쳐 정박해 있는 적을 무찌르고자 돛을 펼치고 바다로 나아갈 때 그곳 거제에 사는 향화인 김모 등 7, 8명이 함께 조그만 거룻배를 타고 기쁜 모습으로 와서 말하며 설명하기를 당포에서 쫓겨간 외선은 거제를 거쳐 고성 땅 당항포로 옮겨 정박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촉해 당항포 앞바다에 도착해 남쪽을 바라보니 진해성 밖 몇 리쯤 들판 가운데 갑옷을 입은 군사 1000여 명이 말을 타고 깃발을 세우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내 사실 여부를 찾아가 묻게 했더니 함한 군수 유승인이 기병 1100명을 이끌고 적을 추격하다가 이곳에 도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당항포 바다 입구의 형세를 물었더니 멀리는 10여리나 되고 넓어서 배가 움직이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선 몇 척으로 하여금 가서 지형의 이점을 자세히 살피고 만일 뒤쫓아오면 거짓으로 후퇴해 끌어내라고 엄하게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게 해서 보냈습니다. 신 등의 수군은 모습을 감추고 흔적도 숨기고 있다가 저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낸 전선이 바다 입구로 되돌아 나오면서 신기전을 쏘아 비상사태를 보고하며 달려올 것을 재촉했습니다. 전선 4척을 포구에 남겨 복병하게 하고 노지를 재촉해 들어갔더니 양쪽 산기슭은 강을 끼고 20여 리였고 그 사이의 지형이 심하게 좁지 않아 싸울 만한 땅이었습니다. 여러 배를 물고기를 꼬치에 꿰는 것처럼 해서 일제히 나아가니 머리와 꼬리가 잇닿았습니다.
소소강 서쪽 기슭에 이르렀더니 검은색 바탕의 외선으로 판옥선 크기의 대선 9척, 중선 4척, 소선 13척이 기슭에 기대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한 척은 뱃머리에 3층 판각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고 벽에는 단청을 칠했는데 불전 같았고 앞에는 푸른 햇빛 가리개를 세웠으며 각 아래는 검은색으로 물들인 비단막을 아래로 늘어뜨렸고 막에는 흰색 꽃무늬를 크게 그려놓았습니다. 막 안에는 외인들이 셀 수 없이 열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또한 외의 대선 4척이 포 안에서 나와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모두 검은 번을 꽂았고 각 번에는 흰색으로 나무 묘법 연화경 7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신등의 군대 위세를 보자 철환을 쌀아기 눈이나 우박같이 어지럽게 쏘았습니다. 여러 배가 둘러싸고 먼저 거북선을 돌격해 들어가게 해 천자, 지자 총통을 쏘아 대선을 꿰뚫게 했습니다. 여러 배가 번갈아 서로 드나들며 총통으로 전 철환을 바람과 천둥 치듯 쏘면서 꽤 오랫동안 맞붙어 싸우며 더욱 위엄과 무력을 진동시켰습니다. 신의 외람된 생각은 그들이 세력을 다하게 되면 배를 버리고 육지에 올라가 모두 다 죽이지 못할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으로 군대를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둘러싼 것을 풀고 진을 물린다면 그들은 반드시 틈을 타 배를 옮길 것이다. 그런 뒤에 좌우에서 꼬리를 친다면 거의 다 죽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령하고 후퇴했습니다. 한쪽 면을 열어놓았더니 층각선이 과연 열린 길로 나왔습니다. 검은 물을 들인 배돛을 대나무 2개에 매달았고 다른 배가 날개가 되어 층각선을 끼고 중류까지 노지를 재촉할 때 여러 배가 사방으로 빙빙 둘러쌌고 그대로 재빠르게 협격했습니다. 돌격장이 탄 거북선은 또한 층각선 아래를 찌르고 총통을 위를 향해 쏘아 그 각을 깨부쉈습니다. 여러 배가 또한 그 비단 장막과 배돛에 화전을 쏘아 맞췄더니 맹렬한 불길이 활활 일어났고 각 위에 앉아있던 외장은 전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다른 외선 4척은 이런 정신없는 상황을 틈타 돛을 펼치고 북쪽으로 달아날 때 신과 이역기 등이 여러 장수를 이끌고 부대를 나눠 맞붙어 싸웠고 또 다 둘러싸고 포위하자 배 안의 많은 적의 무리 중에서 어떤 자들은 정신없이 물에 뛰어들었고 어떤 자들은 울창한 해안 기슭 아래로 어떤 자들은 산으로 올라가 북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싸움하는 군사 등이 창칼을 지니거나 활과 화살을 갖고 각각 죽을 힘을 다해 추격해 붙잡았습니다. 머리를 벤 것은 43급이고 외선은 전부 불태워 없앴습니다. 그러나 한 척은 남겨 돌아갈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해가 이미 어둑어둑해졌기에 육지에 올라간 외적을 다 죽이거나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대로 이역기와 황혼을 타고 그 바다 입구로 되돌아 나와 진을 치고 밤을 보냈습니다. 6일 이른 새벽 방답첨사 이순신이 당항포에서 산에 올라간 적이 반드시 남겨둔 배를 타고 새벽을 틈타 몰래 나올 것이라며 그의 통선을 이끌고 바다 입구로 옮겨나가 그들이 나오는 것을 엿보겠다고 했는데 배를 완전히 붙잡았다며 다음과 같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같은 날 이른 새벽에 당항포 바깥 입구로 옮겨 도착했는데 잠시 뒤에 외선 한 척이 과연 바다 입구에서 나왔기에 첨사 이순신이 갑자기 돌격해 쳐들어갔더니 배 한 척에 거의 10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가 먼저 지자, 현자 총통을 쏘았고 한편으로는 장전, 편전, 철환, 진력포, 대발화 등을 연이어 쏘고 던졌습니다.
외적 등이 분주히 뛰어다니며 정신없이 물러나 숨을 계획을 꾸밀 때 쇠갈고리로 바다 가운데로 끌어냈더니 절반 정도는 바다에 뛰어들어 죽었습니다. 그중 외장은 나이가 약 24, 5세로 얼굴 생김새가 건장하고 위엄이 있었으며 옷도 화려했습니다. 칼을 짚고 홀로 서서 함께 있던 남은 무리 8명을 지휘해 맞서 싸우며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방답첨사 이순신은 또 그 칼을 짚고 있던 놈에게 있는 힘을 다해 활을 쏘아 맞췄습니다. 전을 10여 차례나 맞은 뒤에야 정신을 잃고 물에 떨어졌기에 곧바로 명령을 내려 머리를 베었습니다. 다른 외적 8명은 군관 김성옥 등이 힘을 합쳐 쏘고 머리를 베었습니다. 같은 날 진시에 배를 불태울 때 경상 우수사 원균과 남해 현령 기호군 등이 그곳으로 뒤쫓아왔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외적을 돌아다니며 찾아 건져내 머리를 베었는데 많게는 50여 급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외선의 뱃머리에는 별도로 깨끗한 방을 만들어 놓았는데 방 안에는 장막이 있었고 모두 아주 사치스럽고 화려했습니다. 곁에는 작은 궤가 있었는데 안에는 문서가 가득했습니다. 집어서 읽어보았더니 외인 3040여 명의 군대 편성 목록 문서였습니다. 각각의 열지어 있는 이름 아래에 피를 발라 서명했습니다. 이는 반드시 피를 마시며 함께 맹세한 문서입니다. 그 목록 문서 6축과 함께 갑옷과 투구, 창과 칼, 활과 활시위, 총통, 표범 가죽, 가죽 말 한 장 등의 물건을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신이 직접 그 군대 편성 목록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피를 발라 서명한 흔적이 과연 보고한 사연과 같았습니다. 그 흉악한 상태를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외적의 머리 9급 중에서 외장의 머리는 위의 이순신이 별도로 표시해 올려 보내왔습니다. 외인의 깃발은 물들인 색이 서로 달랐는데 전날 옥포는 붉은색 깃발, 오늘 사천은 흰색 깃발, 당포는 노란색 깃발, 당항포는 검은색 깃발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반드시 그 위와 부가 나뉘어 있기 때문이고 피를 발라 맹세한 글 또한 이와 같으니 일찍부터 배반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고 군사와 무기를 갖추어 설비한 상황을 더욱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6일 비가 내렸고 구름이 끼어 어두워 바닷길을 분간할 수 없어 당항포 앞바다로 옮겨 주둔하고 전투했던 군사들을 쉬게 하고 위로했습니다. 저녁에 고성 땅으로 향했고 촉을 우장 바다 가운데에 이르러 밤을 보냈습니다. 7일 이른 아침에 배를 출발해 웅천 땅 증도 바다 가운데 진을 쳤습니다. 천성 가덕에서 적의 자취를 정탐하고 적을 감시하던 선장인 진무, 이전, 토병, 오수 등이 외적의 머리 2굽을 베어 4시쯤에 바삐 돌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천성 가덕에서 적의 좌치를 정탐하고 적을 감시하던 선장인 가덕 바다 가운데서 외인 3명이 배 한 척에 같이 타고 있다가 우리를 보고 북쪽으로 달아났기에 있는 힘을 다해 추격해 쏘아 머리를 다 베었습니다. 3급 중 1급은 경상 우수사 군관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소선을 타고 강제로 빼앗아갔습니다. 각각 특별히 술을 먹이고 곧바로 천성 등지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5시쯤 영등포 앞바다에 도착했더니 외의 대선 5척, 중선 2척이 율포에서 나와 부산을 향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배가 역풍에도 노지를 재촉해 따라갔습니다.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오리쯤까지 쫓아가자 율포 바깥바다에 이르러
외적 등은 배에 실었던 물건을 다 물속에 던졌습니다. 우후 이몽구는 외대선 한 척을 바다 가운데서 완전히 붙잡고 머리 7급을 베었습니다. 또한 한 척은 외인들이 육지로 올라갔기에 불태워 없앴습니다. 사도첨사 김우환은 외대선 한 척을 바다 가운데서 완전히 붙잡고 머리 20급을 베었고, 녹도만호 정호는 외대선 한 척을 바다 가운데서 완전히 붙잡고 머리 9급을 베었고, 광양현감 어영담과 가리포 첨사 구사직은 힘을 합쳐 외대선 한 척을 외인들이 육지로 올라갈 때 추격해 붙잡아 불태워 없앴습니다. 구사직은 머리 2급을 베었고, 여도권관 김인영은 머리 1급을 베었고, 소비포건관 이영남은 소선을 타고 돌격해 들어가 쫓아가 화살을 쏘았고 머리 2급을 베었습니다. 나머지 빈 배 한 척은 함께 바다 가운데서 불태워 없앴습니다. 외인들은 혹은 머리가 잘리고 혹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다 죽이고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여러 배의 장수와 군사는 마음도 용기도 시원하고 씩씩해졌기에 가덕, 천성으로 향했습니다. 경상좌도 모룬대에 이를 때까지 두 편으로 나누어 협공하며 수색 토벌했으나 적의 무리들이 배를 옮겨 멀리 도망쳐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초경쯤에 거제 온천양 송진포에 도착해 밤을 보냈습니다. 8일 창원 땅 마산포, 안골포, 제포, 웅천 등지에 적의 자취를 찾는 배를 정해 보내고, 창원 땅 증도 남포 바다 가운데로 나아가 진을 쳤습니다. 저녁에 그 정탐선이 되돌아와서 말하는 내용에 적의 자취가 전혀 없다고 했기에 송진포로 되돌아와 밤을 보냈습니다. 9일 이른 아침에 배를 출발해 웅천 앞바다에 이르러 진을 치고 소선을 나누어 가덕, 천성, 안골포, 제포 등지로 보내 다시 자세히 적의 자취를 살피게 했으나 모두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당포에 도착해 밤을 보냈습니다. 10일 미조항 앞바다에 도착해 우수사 이역기, 원균 등과 함께 진을 파하고 각자 되돌아왔습니다. 가덕을 수색 토벌하던 날 그대로 부산 등지로 가서 오랑캐씨를 다 죽이고 싶었으나 연이어 대규모의 적을 만나 바다 위를 전전하며 싸웠기에 군량은 이미 다 했고 장사와 군사들이 몹시 지쳤고 싸우다 다친 자 또한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친 군대로 편안히 있는 적을 상대하는 것은 실로 병가의 좋은 계책이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또한 양산강은 땅의 형세가 험하고 좁아 배 한 척이 겨우 움직일 수 있고 적선이 잇따라 정박해 이미 험한 곳을 점거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싸우려고 했지만 그들은 싸우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후퇴해 되돌아간다면 도리어 약함을 보여주게 될 수 있었습니다. 부산을 향해 가려고 해도 양산의 적이 서로 호응해 뒤를 에워싼다면 다른 전라도의 지원군이 고립된 군사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앞뒤에서 적을 맞기에 진실로 완전한 계책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도 병마절도사의 공문 내용에 흉악한 도적이 서울을 침범했고 조선을 빼앗아 타고 서강을 거쳐 아래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조선을 빼앗아 탔을 리가 전혀 없지만 뜻밖의 비상사태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과 이역기가 의논해 다시 가덕 등의 섬들을 자세히 살폈으나 적의 자취가 전혀 없었기에 수군을 돌려 전라 좌수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가덕 서쪽에서 거침없이 드나들던 적은 이미 많은 배가 불탔고 또 많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런데 산으로 올라가 붙잡히지 않고 도망친 무리들은 반드시 부산 등지로 달려가
조선 군대의 위세를 퍼뜨려 말할 것이니 이후부터는 일본군은 거의 뒷일을 염려하고 꺼리는 생각이 있게 될 것입니다. 무릇 앞뒤로 적을 무찌를 때 남해 동쪽 웅천 등 7, 8개 고을의 노인과 남녀 피란민 무리가 산골에 숨어 신등이 적선을 추격하는 것을 자세히 지켜보면서 다시 살 길을 얻은 것 같이 여겼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와서 말하면서 적이 가고 머문 것을 끝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비참하고 불쌍했습니다. 외선에서 얻은 쌀과 배 등의 물건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 편안히 지내게 했습니다. 그 중에 향화인과 같은 포작의 무리가 부모를 모시고 가족을 데리고 그들의 이웃과 친척을 이끌고 전라 좌수영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연이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앞뒤로 와서 의지하려는 수가 거의 200여 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각자 부지런히 그 생업을 하면서 오래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라 좌수영 근처 장생포 등 시골의 넉넉하고 여유로운 땅, 사람 사는 집이 번성한 곳에 나누어 살게 해 편안히 지낼 수 있게 했습니다. 외선에 붙잡혀 있던 우리나라 사람을 찾아내 살려 돌아오게 하는 것은 외의 머리를 베는 것과 다르지 않기에 배를 태울 때 특별히 찾고 조사해 절대로 함부로 죽이지 말 것을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게 하고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여러 장수 등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붙잡혀 있던 사람, 남자와 여자를 합쳐 6명을 사로잡았습니다. 대부분은 나이가 어리거나 붙잡힌 날이 얼마 되지 않아 적이 한 짓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당항포 바깥바다에서 녹도만호 정운이 사로잡은 동네에 사는 남자 산업이 억만은 나이가 올해 13살로 머리카락을 잘라 외인처럼 되었습니다. 죄를 조사하기 위한 신문에서 진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동네 동문 밖 연지동에 사는 사람인데 전란이 일어나자 곧바로 부모를 따라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4월쯤 외적이 셀 수 없이 몰려와서 성을 5겹으로 둘러쌌고 나머지 적들은 들판에 퍼져 있었습니다. 적의 선봉은 갑옷을 입었고 각각 돼지 을개를 갖고 광대 두구를 쓴 놈 100여 명이 돌격해 들어가 성을 뚫었고 다른 한편으로 대나무 사다리를 가로로 세워 곳곳에서 뛰어넘었습니다. 성이 이미 함락된 것을 보고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는 허겁지겁하는 사이에 부모와 형을 서로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늘을 우러러보며 울부짖고 있을 때 한 외적이 손을 붙잡고 위협해 이끌어 곧바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5, 6일을 머문 뒤에 그 배로 옮겨 실었습니다. 배에는 외 7, 8명이 있었는데 저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칼을 휘둘러 치려고 했는데 이끌고 온 외적이 팔을 펼쳐 덮고는 배 밑창에 숨어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박한 외선의 원래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배에 실린 지 5, 6일이 지난 뒤에 대선 30여 척이 같이 출발해 경상우도를 향했습니다. 그중 층각선은 장수가 거처하는 곳인 듯 여러 배가 그 아래 구름처럼 모여 그의 명령을 듣는 듯 했습니다. 어느 때는 몇 척씩 부대로 나누어 도둑질을 했고 마을을 불태우고 재물을 빼앗고 소와 말을 칼로 해치고 배와 곡식, 잡다한 물건을 그 배로 날라 싣기를 어느 날에는 2번, 3번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섬 이름이나 마을 이름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방향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5일 한 부대 4척이 모두 진해 선창으로 갔습니다. 나머지는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진해성 밖에 수천 명의 무장한 군사가 진해현으로 돌격해 들어왔고 군사의 위세가 하늘까지 뒤덮자 성에 들어갔던 적들을 크게 소리쳐 불러 바삐 되돌아와 배를 타고 노지를 재촉해 바다 가운데 이르렀을 때 또 보니 바람에 돛을 펼친 큰 전선이 서쪽 바다를 막고 있었습니다. 적의 무리 등은 스스로 자취를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입술이 타고 침도 말랐고 마음도 용기도 모두 꺾여 그 대선을 버리고 조그만 거룻배에 합쳐 타고 멀지 않은 폭으로 노지를 재촉해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저와 어제 붙잡힌 진해에 사는 남자 절로비 나근네 등은 대선과 함께 내버려 두었기에 그대로 붙잡혔고 외인은 각자 창과 검, 철환을 갖고 있었고 아침과 저녁밥에는 모래와 흙이 반이나 섞여 있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일은 말이 서로 달라 잘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율포 앞바다에서 맞붙어 싸울 때 녹도만호 정운이 사로잡은 천성 수군 정달망은 나이가 이제 14살입니다. 죄를 조사하기 위한 신문에서 진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란이 일어난 뒤 부모를 따라 산에 들어갔는데 굶주림과 피곤으로 인해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이달 6월 초순 사이에 천성 근처 들판 보리밭에서 이삭을 주워 목숨을 이으려고 내려왔다가 외적에게 붙잡혔습니다. 당일 외인이 영등 근처 기슭에 배를 정박시키고 빼앗은 물건을 햇볕에 말리고 바람을 쏘일 때 우리나라 수군이 갑자기 돌격해 나왔기에 외인 등은 엎어지고 넘어지며 갈팡질팡하다가 곧 닷줄을 자르고 큰 소리로 떠들며 배에 올랐습니다. 멀리 밭갓바다로 도망치다가 힘이 다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어린 나이에 외적에게 붙잡혔고 부모와 고향과 떨어져 버려졌습니다. 보기에 불쌍하고 가여워 각각 붙잡아온 관리에게 구제하고 도와줘서 편안히 살게 했다가 난리가 평정된 뒤에 살았던 땅으로 돌려보내라며 특별히 알아듣게 타일렀습니다. 불태워 없앤 외선 전체 수는 72척이고 외의 머리 88급은 왼쪽 귀를 잘라 소금에 절여 궤에 넣어 올려보냅니다. 신이 처음에 약속할 때 여러 장수와 군졸 등에게 공로를 바라고 이익을 탐내 다투어 먼저 머리를 베려다가 도리어 그 해를 당해 죽고 다친 자의 사례가 많으니 쏘아 죽인 뒤에는 비록 머리를 베지 않아도 싸움에 힘쓴 사람을 공로에서 으뜸으로 논하겠다며 거듭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4번 맞붙어 싸울 때 전에 맞아 죽은 외가 아주 많았지만 머리를 벤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상우수사 원균은 맞붙어 싸운 이튿날 협선을 나누어 보내 죽은 외선을 거의 거두어 베었을 뿐만 아니라 신에게 그곳 경상도 바닷가 포작 등이 전에 맞아 죽은 많은 수의 외적을 베어왔으나 전라도의 대장이기에 받기에 온당치 않으니 원균에게 갖다 바치라고 알아듣게 타일러 보냈습니다. 원균과 이역기 등 여러 장수가 벤 것은 거의 200급에 이르고 혹은 바다에 빠져 죽어 떠내려갔거나 혹은 머리를 벤 것을 빠뜨려 잃어버린 수 또한 많습니다. 외적 물건에서 중요하지 않은 외 옷, 쌀과 배 등의 물건은 혹은 전투한 군사에게 나눠주거나 혹은 군졸의 식량으로 먹였습니다. 군용 물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은 빼내 뒤에 자세히 조목조목 기록했습니다. 우후 이몽구가 얻은 외장의 부신인 금부채를 넣어둔 오칠한 상자,
방답첨사 이순신이 바친 외장의 군대 편성 목록 문서 6축도 함께 확인하고 봉해 도장을 찍어 올려보냅니다. 맞붙어 싸울 때 장사와 군사로 전에 맞거나 철환에 맞은 사람 중에서 신이 탄 배의 정병 김맛산, 우후 배의 방포 진무 장언이, 순천 1호선 사부 산호비 배귀실, 2호선 격군 산호비 막대와 포작 내은석, 보성 1호선 사부 관노비 기이, 흥양 1호선 전장 관노비 난성, 사도 1호선 사부 진무 장희달, 여도 사공 토병 박고산, 격군 박궁산 등은 철환에 맞아 죽었습니다. 흥양 1호선 사부 목동 손장수는 육지에 올라간 외적을 추격해 머리를 벨 때 칼날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천 1호선 사부 보인 박훈, 사도 1호선 사부 진무 김종해 등은 전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천 1호선 사부 유귀희, 광양선 격군 포작 남산수, 흥양선에서는 선장 수군 박백세, 격군 포작 문세, 훈도 정병 진춘일, 사부 정병 김복수, 내노비 고붕세, 나간 통선에서는 사부 조천군, 수군 선진근, 무상 산호비 세손, 발포 1호선에서는 사부 수군 박장춘, 토병 장업동, 방포 수군 우성복 등은 철환에 맞았으나 중상은 아니었습니다. 방답첨사의 집안노비 언룡, 광양선의 방포장 서천용, 사부 백내은손, 흥양 1호선 사부 정병 배대검, 격군 포작 맞손, 나간 통선의 장흥 조방 고희성, 능성 조방 최난세, 보성 1호선 군관 김익수, 사부 오언룡, 무상 포작 흔손, 사도 1호선 군관 진무성, 임홍남, 사부 수군 김억수, 진언양, 신선 허봉남, 조방 전광래, 방포장 허원종, 토병 정엇금, 여도선의 사부 석천계, 유수, 선유석 등은 전에 맞았으나 중상은 아닙니다. 위의 사람들은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죽을 결심을 하고 나아가 싸웠기에 혹은 죽었고 혹은 다쳤기에 죽은 사람의 시신은 각각 그 장수에게 명령해 별도로 소선에 실어 고향에 돌아가게 해 장례를 치르게 했으므로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다른 구제를 위한 휼전처럼 베풀어 주소서. 중상이 아닌 사람들은 약물을 대주어 충분히 구호하고 치료하도록 특별히 엄하게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게 했습니다. 장수들은 한 번 승리한 것을 편하게 여기지 말고 전투한 군사를 위로하고 어루만지고 다시 배와 관계된 것에 더욱 힘쓰고 비상사태를 들으면 곧바로 달려오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라고 엄하게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도록 하고 진을 파했습니다. 중위장 권준, 전부장 이순신, 중부장 어영담, 후부장 배흥립, 좌부장 신호, 우부장 김득광, 좌척후장 정운, 우척후장 김완, 거북선 돌격장 급제 이기남, 신의군관 이연양, 좌별도장 이몽구, 우별도장 김인영, 한후장 신의군관 전권관 가한책 및 대솔군관 봉사 변존서 나대용, 전봉사 송희립 이설 신영해, 급제 김효성, 배응록, 정노위, 이봉수 등은 떨쳐 일어나 제 한 몸을 돌아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싸움에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래 관리와 장사도 앞다투어 적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므로 공로를 논의해 칭찬하고 장려하는 일을 만약 조정의 명령을 기다린 뒤에야 등급을 나누어 정한다면 오가는 사이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더하여 행제소가 멀리 떨어져 있고 도로도 험하고 막혀 사람이 통행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극악한 도적들이 물러가지 않았기에 상을 줄 때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군사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지금 앞에 놓인 일에 힘쓸 목적으로 먼저 공로를 참작해 1, 2, 3 등 차례로 나누어 별도 장계에 자세히 조목조목 기록했습니다. 처음 약속할 때 비록 머리를 베지 않았어도 죽을 힘을 다해 싸운 사람을 으뜸 공로자로 논하겠다고 했기에 힘써 싸운 각각의 사람 등을 신이 직접 공로의 등급을 나누어 결정해 1등으로 문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가 갖추어 임금님께 글을 올려 보고합니다. 1592년 6월 14일 절도사 신하 이순신